안녕하십니까. 역사진행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내란주범 윤석열이 갑자기 긴급 성명을 발표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제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이 이제는 다시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발발 9일 만인 12월 12일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으로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향해서 총궐기하라는 투의 충동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12.12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정확히 45년 만에 내란 주범 윤석열이 제2의 12.12 사태를 선동한 셈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왠지 건들건들하는 태도와 말투 때문에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줄곧 근본이 나쁜 사람인 것 같다 또는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성명을 지켜보면서는 그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인간의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하나 살겠다고 국민에게 내전을 선동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적 경험이나 책 또는 영화,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 경험으로 수없이 많은 인간형을 봐왔지만 윤석열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고 소시오패스입니다. 12월 3일 한밤중의 계엄 성명이나 7일의 1분 50초짜리 엉터리 사과 성명, 그리고 어제 12일의 세 번째 성명까지 윤석열은 내내 국회 탓만 했습니다. 자기만 옳고 국회는 틀렸다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국정을 가로막고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대통령인 자기만 투표로 뽑혔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고스톱 쳐서 땄습니까? 그 자리를? 똑같이 국민들에게 투표로 뽑혔는데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되고 역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는 존중받지 않아도 됩니까? 국민이 야당을 다수당으로 뽑았으면 국민들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헤아려야 할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정치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래놓고 야당 탓만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정선거 시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만 부정선거입니까?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한밤중에 군대를 보내서 선관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는 검찰과 감사원의 특검비 활동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돈은 주지만 어디에 썼는지 쓴 곳은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용도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국회에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쓴 곳을 밝히라고 해도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국회도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산 못 줘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과학계의 연구개발비 R&D 예산은 누가 삭감했습니까?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카이스트 졸업장에서 그 유명한 입틀막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특히 어제의 긴급 성명을 한 달 전에만 발표했어도 국민들한테 사태는 이렇습니다 하고 충정을 이야기했어도 10분의 1 정도는 믿어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계엄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자신이 궁지로 몰리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줄여보려고 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추종 세력을 선동하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최후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땅굴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사담 후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계엄령을 쇼로 하는 대통령도 있습니까? 야당을 길들이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진짜 계엄이 아닌 가벼운 유사계엄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주중에 계엄을 한 것은 천공이 태기를 잘못해줬기 때문이고
국회를 단수하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시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들키면 장난입니까? 원래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겁만 주려고 했다는 말을 도대체 어느 삼척동자가 믿겠습니까? 삼척동자라도 믿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입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계엄이 발령됐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신기하다는 투로 보도합니다. 또 들어는 아주 고소하고 재미있다는 비아냥도 섞여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하루가 다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이 참담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아무도 죽은 사람도 다친 사람도 없는데 뭐가 내란이고 뭘 그리 호들갑이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모릅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계엄은 근본적으로 자기 절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더 세지기만 할 뿐입니다. 계엄을 시도한 세력들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강압적으로 국민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을 잡아 족치다 보니 2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는 것이 계엄입니다. 잠깐 동안 계엄령을 내렸다가 곧 해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계엄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앞의 죄를 뒤의 죄로 막고 그 죄를 또 다른 죄로 막아야 하니까 계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아르헨티나 군부는 7년의 계엄 기간 동안에 무려 3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을 주로 헬리콥터에 태워서 대서양에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없앴습니다. 시체가 없으니 살인도 아닙니다. 소위 암수살인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계엄령 피해자는 피살이 아닌 실종이라고 표현되고 그렇게 집계됩니다. 집권 기간의 대부분을 계엄으로 버텼던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도 각각 20만 명과 7만 명을 체포 고문하고 결국 3천 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계엄의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계엄을 지지했던 당신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반체제 세력으로 찍혀서 동해 바다에 수장될 수 있고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과 생각이 달라서 반체제 발언을 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철저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이념의 내존 상태로 내몬 배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등으로 지칭되는 장년층 이상의 실업자들 위주로 구성된 정치 테러 용병단체의 결성을 사주한 사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배후입니다. 양식 있는 우리들의 진짜 어버이, 진짜 엄마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당벌이에 급급하고 푼돈을 얻는 재미에 중독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아스팔트로 내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쭐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핸드마이크를 들려준 후에 친정부, 친기업의 과격 격렬 시위를 유도한 사람들입니다. 동원된 테러 단체들은 거친 언사는 물론이고 나이를 무기 삼아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공권력은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극도로 양분되기 시작했고 서로를 좌익 빨갱이와 꼴통 보수로 부르면서 심리적 내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 혹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점점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체 결성을 사주한 사람들의 목적이 성사된 셈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다시 그 망령을 부르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대책 없는 사이코패스의 선동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것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차 하면 국민들 간에 다시 피를 보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전의 상처는 100년 갑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뜻에 공감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널리 이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이어 올린 해외 동포의 눈으로 본 윤석열의 탄핵 사유편도 주변에 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본질과 현 상태의 위험을 단 한 명에게라도 더 깨닫게 하는 것이 한민족의 일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샤렉 꿈의 정규방송은 정상대로 계속됩니다. 내일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닮은 꼴인 역사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셨던 두 가지 질문. 첫째, CR 너는 좌파냐 하는 것과 둘째, 도대체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연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